자, 숙제 중에 42쪽에 260번.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이 일렬로 설 때 왼쪽에서 세 번째 선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은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네 명을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뭐 ABCD라고 합시다. ABCD라고 하는데 키 순서를 A가 가장 크고 D가 가장 작다라고 해볼게요. 순서대로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A가 가장 크고 D가 가장 작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뭐 전체 경우의 수는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얼 깔아놔야 될 거고 그 중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 왼쪽에서 세 번째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은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일단 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 A, B, C, D 중에 얘가 가장 크고 얘가 가장 작다고 했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넷 중에 문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 CD? CD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만약에 요 자리에 A 같은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A의 양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얘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유나야 요 자리에는 반드시 요 자리에 오는 사람보다 키 큰 사람이 2명 이상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A가 오거나 B가 와서는 안 돼요. 그치? 적어도 C 아니면 D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자리에 C가 오는 경우하고 그리고 요 자리에 D가 오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자, 요 자리에 이제 C가 왔으면 반드시 그 양 옆에는 어떤 애들이 와야 돼요? 어서 와. C보다는 키가 큰 애들 A, B가 와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A, B가 요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A, B냐 B, A냐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 맨 앞자리가 누가 되는 거야? D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건 뭐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자리에 D가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양 옆자리 어때요? D보다는 다 크잖아. 그럼 이때는 요 양 옆자리뿐 아니라 맨 앞자리까지 해서 요 세 자리에 그냥 A, B, C를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무조건 D보다는 큰 애들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3팩토리얼 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2랑 6을 더해가지고 8가지가 되겠죠. 8가지. 그러면 4팩분의 8이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1번 이렇게. 또 숙제용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질문이 다 했나? 255 요 문제는요 오늘 진도를 나가고 시간이 되면 풀이를 해주고 왜냐면 요거는 이제 풀이가 있으니까 풀면 오래 걸릴 거거든. 풀이를 해주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혹시 풀이를 봤니? 풀이 안 봤어? 어떤 문제가 풀이가 있는지는 알죠? 요 문제도 지금 난이도가 상중이라서 풀이가 올라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풀이 해줄게요. 안 되면은 영상 올린 걸 봅시다. 자, 혹시 풀이가 안 올라가 있는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253번 253번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나? 이건 그거죠. 전체 넓이 중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 이걸 쓰면 그게 그대로 답이지. 맞네 윤사? 근데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가 각각 계속 1씩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겠어요? 네가 물어본 거 아니야? 아니야? 맞죠? 전체 넓이가 얼마겠어요? 전체 큰 원의 넓이. 이 큰 원 반지름이 얼마짜리 이거? 4짜리잖아.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 16파이. 그거 분의
자,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만 구해가지고 분자에 올릴 건데, 색칠한 부분이 여기 조그만한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이제 도너츠 모양이 있잖아. 이 조그만한 원은 넓이가 얼마예요? 파이죠? 그냥 파이 플러스. 자, 여기 이제 도너츠 부분은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반지름이 3짜리 원에서 반지름이 2짜리 원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반지름이 3짜리 원이면 넓이가 9파이, 2짜리 원이면 넓이가 4파이. 그러니까 빼면 얼마? 5파이가 되겠죠, 그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한 것이 색칠된 영역의 넓이니까, 그럼 16파이분의 6파이 약분하면은 8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어서오세요. 또 숙제 중에 질문 있나요? 그 밑에 거요. 자, 수호 이거 풀었니? 254번. 풀었어? 못 풀었어? 이거 일단 그 얘가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뭘 써야 되죠, 처음에? 그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그치? 서다 두 실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얘 판별식을 갖고 오면은 a제곱 플러스 8a인가? 맞죠? 요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어때? a 플러스 8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자,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면은 무슨 값이에요? 사이값이에요? 양끝값이에요? 양끝값이죠, 양끝값.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 그지?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우리한테는 이제 영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4라는 구간이 주어져 있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이제 4가 있어요. 그래서 a 값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 있을 수 있다. a는 요 범위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예요. 사실 마이너스 8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 범위랑 아예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 아예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포인트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영역인데, 그러면 요 중에 0이면은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쯤에. 그지?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은 여기 이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부분은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그러면 이때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a 값이 있을 수 있는 전체 영역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니까 이 길이가 얼마예요? 7짜리잖아. 그지? 전체 7만큼 길이 중에 어딘가에 a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a가 어디 있어야 하냐면 0부터 4 사이 요 빗근친 영역 안에 a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요 길이는 얼마야? 4잖아. 그치? 그럼 그게 그대로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7이라는 길이 중에 a가 요 4라는 길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니까 7분의 4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건데, 뭐 의미상 비슷하죠. 그죠? 또 숙제 중에 질문 있나요? 265. 너 혹시 풀이를 봤니? 우리가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다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풀이를 좀 보시고. 또 풀이가 없는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넘어가서 우리 이제 확률의 그 제일 끝부분인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이 나오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48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48페이지. 자, 일단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볼게. 조건부 확률. 자, 형진아, P, B, 바, A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었지? 맞아요. 요 뒤에 있는 거 요거가 이제 분모에 깔리는 거죠. A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가 실제로 이제 B의 확률. 이 확률의 주인공은 B인 겁니다. 그러니까 B의 확률이에요. B의 확률인데, 근데 조건이 붙는 거야. 뒤에 있는 게 조건으로 따라 붙는 거야.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뜻이고요. 이걸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PA분의 PA 교집합 P 요거죠. 그쵸?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A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분모에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일어났는데 B도 일어났으니까 분자는 A,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을 넣어주는 거고.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요거를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했었죠. P가 아니라 N으로 이렇게 바꾸어도 똑같은 의미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병준아, N은 뭐지? 원소의 개수, 그치? 그러니까 A를 집합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 A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분의 A 교집합 B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똑같이 조건부 확률이 계산됩니다. 왜? 원래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맨 처음에 이렇게 정의했잖아. 요거 근원 사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A의 확률 자체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 여기다 이렇게 요렇게 PS 달아주고 여기도 요렇게 해서 PS 달아주면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달려야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NS 달려주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NS 달아주면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NS를 약분시킨다는 개념으로 싹싹 지워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역시 이거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조건부 확률 구하는 문제 중에 막 이렇게 표 그려져 있는 문제 있잖아요. 남자가 몇 명, 뭐 여자가 몇 명, 뭐 수학을 좋아하는 애가 몇 명, 뭐 영어를 좋아하는 애가 몇 명 이렇게 표 그려져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해석할 때는 그냥 이렇게 원소의 개수, 그냥 사람 숫자 가지고 계산해도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건부 확률식을 살짝 변형하면 양변에 PA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PA 곱하기 PB 바 A는 PA 교집합 B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그죠? 이거는 A, B가 어떤 관계에 있던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항상. 뭐 A, B가 독립이든 종속이든 상관없이 이거는 항상 성립합니다. 왜?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거 두 개 곱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식인데 자, 항상 성립하는 식인데 요거 말고 요런 식도 여러분 익숙하죠?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다 이것도 익숙하죠?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 아니지. 자, 요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지? 이거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뭐일 때만 성립해? 이 식 딱 보면 바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독립이 떠올라야 돼. 독립.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하는 거는 A와 B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독립이라는 말과 이 식은 완전 동치예요. 동치. 이게 성립하면 독립인 거고 독립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줄에 있는 식하고 아래 줄에 있는 식을 비교해 보면 자, 어느 부분이 달라졌어? 여기가 달라졌죠. 여기가 달라졌다. 나머지 똑같고.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독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일단 독립이라는 말 자체는 이런 뜻이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독립이죠. 그쵸? 맞죠? 그래서 독립을 식으로 나타낸 첫 번째가 이제 요거인 거고 또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결국 PB가 PB 바 A와 똑같아지면 독립이 되는 거잖아. 요 자리를 PB로 바꿔도 된다. 그러면 독립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이거를 이걸로 바꿀 수 없다면 독립이 아닌 거고 얘를 얘로 바꿔도 된다면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거죠.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랑 동일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이나 그냥 B의 확률이나 똑같아. 그 말이 A가 B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성립하면 뭐도 성립하냐면 P, B 바
A의 여집합 이것도 어때? 이것도 그냥 PB랑 똑같은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A와 B가 독립인 경우에는 그냥 B의 확률이나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이나 A가 안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이나 다 똑같이 그냥 B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독립이야.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동일한 거지. 그지? 이게 독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독립하면은 요게 가장 중요한 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A와 B가 독립이구나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또 독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A랑 B가 독립이면 당연히 A랑 B의 여집합도 뭘까요? 독립이죠. 그죠? A가 B에 영향을 안 주는데 A가 B의 여집합에는 영향을 주겠어? 안 준단 말이야. 그치?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이렇게 여집합 붙은 시리즈들도 전부 다 독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확률과 독립 종속에 대해서 개념이 이제 잘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이제 혼란이 줄어들거든요.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률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 독립시행. 윤호야, 독립시행은 언제 쓰는 거더라? 독립시행으로 계산을 하는 어떤 예를 하나만 말해볼래? 독립시행의 특징은 일정한 사건을, 일정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뭐 동전을 10번을 던진다든가, 뭐 주사위를 뭐 100번을 던진다든가,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어떤 일이 몇 번 벌어질 확률, 이런 걸 구하는 게 독립시행이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100번을 던졌을 때 6의 눈이 30번 나올 확률, 이런 거. 이런 거. 자,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 똑같은 행동을 100번을 했죠. 그리고 그 주사위를 던지는 그 각각의 행동은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서로 영향 안 주겠죠. 첫 번째 던져서 뭐 나왔느냐가 두 번째 던져서 뭐 나왔느냐에 영향을 줄까? 안 주잖아, 그치? 서로 독립인 행동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확률을 구하는 게 독립시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시행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런 거죠.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게 딱 독립시행의 기본 틀이죠. 그러면 이 틀에 맞게 지금 내가 예로 든 거, 요거의 확률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N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100번 시도했으니까, 그지? 100번 시도했는데 몇 번 성공했다? 30번 성공했다, 그지? 그리고 P가 이제 뭐죠? 성공할 확률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지금은? 6분의 1이 들어가야지, 그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요게 몇 번? 30번 벌어졌고, 그럼 Q는 뭐예요? 나머지, 그치? 6이 안 나올 확률. 그래서 6분의 5가 70번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독립시행이죠. 그쵸? 그래서 독립시행이 필요한 타이밍에 독립시행을 딱, 이거 독립시행이구나 해가지고 갖다 쓰시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48쪽에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대표 유형을 보면요. 자, 300번 문제인데, 300번 문제에서는 PA와 P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P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거는 최근에 했다, 그지? 이거 딱 보면, 이거 윤정아, 이거 누구 생각나지? 누구 생각나?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P,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0.5라는 거니까, 그러면 P, A 합집합 B, 요거 준호야 얼마란 얘기야? 0.5란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A 확률 나와 있고, B 확률 나와 있고, A 합집합 B 확률 나와 있잖아, 그치? 요 세 개를 이용하면 무엇의 확률을 찾을 수 있지? A 교집합 B의 확률을 찾을 수 있죠, 그죠? 항상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A 합집합 B의 확률이 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의 확률, 요거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요걸 적용을 시키면 0.5는 0.2 플러스 0.4 마이너스 P A 교집합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A 교집합 B의 확률이 얼마 나와요? 0.1 나온다고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P A 바 B를 구하라 그랬네 그치? A 바 B 윤서야 A 바 B P A 바 B는 아까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아유 뒤에 게 밑에 깔리는 거야? PB분의 그치 요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자 분모에 들어갈 거는 얼마구나 지금 0.4지요 그죠? 0.4 PB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게 방금 찾았지 0.1 요렇게 그치? 그래서 답은 4분의 1 요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그냥 조건부 확률 식을 이용하는 문제였고 그 옆에 있는 이제 304번 같은 것이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항상 이제 많이 나오는 그치? 그런 유형이죠 304번 자,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수학을 선호할 확률이잖아 그치? 시윤아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한다면 자 바가 이렇게 있을 거고 앞에다가 뭘 쓰고 뒤에다 뭘 써야 돼? 맞아요 여학생이 뒤에 깔려야 되고 앞에가 뭐야? 그치 요렇게 된 겁니다 그치? 문제에서 지금 말한 확률이 조건부 확률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학생이 여학생일 때 그러면 그걸 뒤에 넣어주는 거다 그리고 그 학생이 수학을 좋아할 확률 그럼 요거죠 요거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부 확률 공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병준아 분모에 뭘 넣자? P 여학생을 넣고요 분자에는 뭘 넣자? P 수학 교집합 여학생을 넣자 이건데 아까 설명했잖아 이거를 P로 써도 되지만 뭘로 바꿔도 괜찮아? N으로 바꿔도 괜찮다 그랬죠 이렇게 N으로 바꿔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지? N 여학생이면 뭐야 이거 여학생이 몇 명이냐 이거 아니에요 여학생이 몇 명이냐 여학생이 몇 명 있죠 지금? 여학생이 총 28명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모에는 그냥 28을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수학을 좋아하는 여학생을 넣으면 되잖아 그치? 수학 교집합 여학생이니까 그럼 수학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12명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조건부 확률 중에서 이렇게 인원수가 나와 있는 개수가 나와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편하다 그럼 7분의 3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307번 한번 보겠습니다 307번 자 307번은 이게 뭐 어느 단원에 속하는 문제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문제만 읽어봐요 전체 학생 수가 27명인 학급에서 13명이 여학생인데 이 학급에서 한 사람씩 차례로 2명을 뽑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여학생일 확률은 그냥 바로 우리 확률 계산할 수 있죠 차례대로 2명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처음 뽑은 사람도 여학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은 사람도 여학생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해 주는 게 맞을까? 처음 뽑은 사람이 여학생일 확률 유나야 뭘까? 확률 처음 뽑은 사람이 여학생일 확률 쉽게 생각해 쉽게 너 여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아무나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 여기 교실에 있는 전체 학생 수를 어디다? 분모에 깔고 요 교실에 앉아있는 여학생의 수를 분자에 깔면 분자에 올리면 그게 여학생을 뽑을 확률 아닌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명 뽑는 거야 처음에 27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어야 돼 그 확률이 뭐겠어? 그치? 그러면 이제 그 27분의 13에 의해서 여학생이 한 명 뽑힌 상태예요 남은 사람이 몇 명 있어? 남은 전체 학생이
아니 그냥 남은 학생이 전체 몇 명이야 지금? 원래 한 반에 몇 명 있었죠? 그 중에서 내가 여학생을 한 명 뽑아가지고 내 옆에 데려다 놨어. 남은 사람이 몇 명이야? 그치, 26. 근데 그 중에 여학생은 몇 명 남았지? 맞죠. 12명 남았죠? 그러면 내가 그 남은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이 뽑힐 확률, 그건 얼마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뽑은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뽑았을 때 두 번째 학생도 여학생이 될 확률은 요거인 거지, 그치? 그래야지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여학생이 뽑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렇게 곱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뽑은 사람과 나중에 뽑은 사람이 둘 다 여학생인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자, PA는 그러면 처음 뽑은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나타내는 게 PA인 거고, 이 PB바 A, 이게 뭐냐면, 요 26분의 10이 있잖아? 요거를 이제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얘가 이런 뜻인 거예요. P, 두 번째 뽑은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바, 첫 번째 뽑은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이걸 나타내는 것이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여학생을 한 명 뽑은 상태잖아. 그 상황에서 한 명을 더 뽑았는데 그게 여학생일 확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표현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냥 한 명 먼저 뽑아.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남은 애들 중에 또 뽑았는데 걔가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조건부 확률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약분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7분의 6이면은 9분의 2인가요? 이렇게 2번 이렇게 풀리겠죠, 그치?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옆에 있는 문제는 한번 풀어봅시다. 311번 문제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311번 계산 한번 해봐. 예, 느낌인데 중학교 때 혹은 이런 문제에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조건부 확률이나 이런 것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게 되거든요.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뽑는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궁금하잖아. 그러면 갑의 상태를 고려해서 을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갑이 흰 공을 뽑고 그 다음에 을이 검은 공을 뽑는 상황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갑도 검은 공을 뽑고 그 상황에서 을도 검은 공을 뽑는 상황이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일단 둘로 나눠서 생각한다가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갑이 흰 공을 뽑을 확률, 이거는 병준아 뭘까? 그렇지, 7개 중에 흰 게 4개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흰 공 하나를 갑이 가져가 버린 거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 을이 검은 공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3, 그치? 요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갑도 검은 공, 을도 검은 공이니까 준호야, 갑이 검은 공 뽑을 확률이 얼마? 7분의 3이고 그 상황에서 을도 검은 공 뽑을 확률은? 그치,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42분의 12가 되고요. 요거는 42분의 6이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해서 42분의 18이고요. 6으로 약분시키면 7분의 3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쵸?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50페이지로 가서, 자, 50페이지에 315번 문제를 볼게. 자, 315번 문제도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그죠?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어. 자, 임의로 택한 한 개의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물어본 것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하면은 P, 이렇게 해놓고, 유나야 뒤에다 뭘 써야 돼? 뒤에다 불량품이죠, 그죠? 불량품이 나올 확률. 앞에는, 그치, 그 불량품이 A 공장에서 나왔을 확률이지, 그치?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P 불량품이 나올 확률 분의
P A 교집합 불량품. 그러니까 A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 이렇게 풀 거예요. 그죠? 그치?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거를 물론 확률로 뭐 40%면은 뭐 100분의 4고 60%면 100분의 6이고 이렇게 확률로 풀어도 돼요. 비율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풀어도 된다 그랬지? 그냥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뭐 1000개 이렇게 개수를 내가 임의로 정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 이 회사에서 1000개의 제품을 생산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1000개. 그러면 1000개 중에 A 공장에서 만든 게 몇 개겠어? 몇 개일까? 400개지 400개 그치? 그 회사 전체 제품 중에 40%를 A 공장 나머지 600개를 B 공장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A 공장에서 만든 400개 중에 불량품이 몇 개겠니? A 공장에서 만든 제품 중에는 몇 프로가 불량품이야? 5%가 불량품이잖아. 그러면 400개의 5%면 몇 개야? 20개지 그지? 그러니까 A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은 20개야. 자, B 공장은 600개를 만들었는데 B 공장의 불량률이 3%예요. 그럼 이 600개 중에 불량품 몇 개 있겠어? 불량품 18개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생각하기 편하단 말이야. 분수들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 요거를 생각을 할 때도 요걸 P로 생각하지 말고 뭘로 생각해? N으로 생각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분모에다가 그냥 불량품의 개수를 갖다 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불량품이 총 몇 개인데? 불량품이 1000개야? 불량품 38개. 그치? 불량품 38개. 근데 그 38개 불량품 중에서 A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이 몇 개? 20개. 그치? 그럼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19분의 10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개수로 표현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면 뭐 그냥 사람 숫자로 표현해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전체 개수, 전체 사람 수를 뭐 1000개 이렇게 해버리고 풀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조건부 확률 문제도 있죠. 그 옆에 있는 그 318번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318번. 자, 318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는 방금 전 문제처럼 그렇게 뭐 1000개 이렇게 잡을 수 없는 상황이야. 자, 이거는 이제 상자에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먼저 민수가 하나를 꺼낸 후 다시 넣지 않고 두 번째로 지호가 하나를 꺼냈대요. 민수가 먼저 하나를 꺼내고 지호가 하나를 꺼냈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지호가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지호가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민수가 꺼낸 공도 흰 공이었을 확률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먼저 벌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지호가 흰 공을 꺼낸 거죠. 그죠? 그러면 지호가 흰 공을 꺼낸 게 뒤에 들어가는 거지. 지호가 흰 공을 꺼낸 확률. 그죠? 지호가 흰 공을 꺼냈을 때 그때 민수도 흰 공일 확률이니까 민수가 흰 공을 꺼낼 확률. 이게 앞으로 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 지호가 흰 공을 꺼낼 확률 분의 P 민수도 흰 공을 꺼내고 교집합 지호도 흰 공을 꺼낼 확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요것을 이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민수가 먼저 뽑고 지호가 뽑은 건데 결국 우리가 구하는 확률에는 다 지호가 흰 공을 뽑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계산해 볼 거냐면 자, 이것도 둘로 나눠서 민수가 흰 공을 뽑고 지호도 흰 공을 뽑을 확률. 두 번째는 민수는 검은 공을 뽑고 지호가 흰 공을 뽑을 확률. 이렇게 둘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확률 해볼까요? 자, 맨 처음에 민수가 먼저 뽑지. 윤서야, 그럼 맨 처음에 민수가 흰 공 뽑을 확률은?
2분의 1. 근데 약분 안 하고 쓰면은 아까 2분의 1 써도 되겠다. 2분의 1 쓸게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흰 공을 하나 가져갔잖아, 민수가. 그지? 그럼 남은 공이 뭐죠? 흰 공 1개와 검은 공 2개가 있지. 이제 거기서 지호가 하나를 뽑았는데 흰 공이 나와야 돼. 얼마야? 3분의 1, 그치?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 6분의 1이라는 확률, 이게 어떤 뜻이냐면 P 민수도 흰 공을 뽑고 교집합 지호도 흰 공을 뽑을 확률, 그게 지금 6분의 1인 겁니다. 둘 다 흰 공 뽑았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은 공, 민수가 검은 공을 뽑았어요. 요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이죠. 대신 병준아, 이번에는 민수가 검은 공을 하나 가져간 상태니까 흰 공이 2개 남았고 검은 공이 하나 남았죠. 그러면 거기서 지호가 흰 공 뽑을 확률은 얼마야? 3분의 2지. 그러면 요거는 6분의 2라고 볼 수 있고, 얘는 그러면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P 민수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 교집합 지호가 흰 공을 뽑을 확률,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분자에 들어갈 거는 확실해요. 흰 공, 흰 공이니까 여기다가 얼마 넣어줘야 돼? 요거잖아, 그치? 민수도 흰 공, 지호도 흰 공. 이 6분의 1이라는 걸 분자에 넣어줘야 돼. 그럼 분모엔 뭘 넣어줘야 돼, 분모? 분모는 민수가 뭘 뽑든 상관없죠. 결국 지호가 흰 공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구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둘 다 지호가 흰 공을 뽑은 거잖아. 그럼 1번에서 나온 6분의 1이라는 확률과 2번에서 나온 6분의 2라는 확률을 어떻게 한 거? 더한 거. 더한 게 분모에 깔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호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인 거니까 둘 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6분의 1이랑 6분의 2를 더해서 분모에 깔고, 분자는 요거 그치? 둘 다 흰 공 뽑은 거 요거만 분자에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답은 뭘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확률 단원에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는 큰 틀은 변함이 없어. 큰 틀은 거의 비슷해. 근데 여기서 이제 상황을 좀 복잡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큰 틀을 잘 잡고 있으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져도 계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321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독립과 종속에 대한 거네. 제가 토요일날 교재 검사 받아. 자, 321번은 독립과 종속에 대한 건데 1부터 12까지 이렇게 숫자들이 있고요. A 사건, B 사건, C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인 걸 골라라 그랬는데 초우에 아까 독립 그러면 어떤 식하고 동치라 그랬죠? A와 B가 독립이다 그러면 어떤 식이 딱 떠올라? PA 곱하기 PB는 맞아요. 이게 딱 독립하면 1번으로 떠올라야 되는 식이에요. 그죠? 요게 성립하면 걔네들이 독립인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독립이 아닌 거니까 다 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A부터 생각해보면 준호야 A를 집합으로 먼저 얘기해 줄래요? 홀수니까 뭐죠? 1, 3, 5, 7, 9, 11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B는요? 3, 6, 9, 12 이렇게 되겠고 그죠? C는요? 소수니까 2, 3, 5, 7, 11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일단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놓으면은 PA가 뭘까요? PA 그치? 12개 중에 6개니까 12분의 6, 2분의 1이죠? PB는요? 12분의 4니까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PC는요? 12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A와 B가 서로 독립인가 알아보고 싶어. A와 B가 서로 독립인가 알아보고 싶으면 자, 뭘 구해야 돼요? A
교집합 B가 뭔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A 교집합 B. 집합으로. A 교집합 B. 자, 요 집합과 요 집합에 교집합이 누가 있어요? 원소가 누가 있어? 3하고 6 두 개 있죠. 3하고 6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직접 찾는 거야, 내가 보고. 3 겹치고 9죠. 3하고 9 두 개 겹치니까 3, 9 두 개 있네. 그러니까 자, P A 교집합 B. A 교집합 B의 확률. 이건 얼마가 돼요? 어쨌든 무조건 전체는 12개거든. 그치? 12개 중에 교집합이 2개 있는 거니까 6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이 6분의 1이 얘와 얘의 곱이랑 어때? 같잖아. 그치? 같으니까 A,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같으니까. 그지? 그게 이 식에 갖고 있는 의미야. PA 따로 계산하고 PB 따로 계산하고 PA 교집합 B도 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렇게 해봤을 때 A, B의 확률의 곱이 얘의 교집합의 확률과 같으면 독립.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고요. 니은을 확인해보고 싶다. 내가 B랑 C가 독립인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역시 이번에도 B 교집합 C부터 찾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니, 하윤아? 3. 또 있나요? 3밖에 없죠. 그러면은 B 교집합 C의 확률이 얼마예요? 그쵸. 요게 12분의 1이야. 근데 이 12분의 1이라는 확률은 B의 확률과 C의 확률을 곱한 거하고 같나요? 다르네. 다르니까 뭐예요? 종속. 그쵸? 종속. 탈락이고. 자, 그러면 디귿은 계산해보지 않아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독립이 될 수가 없어. 왜 독립이 될 수가 없냐면 A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C의 확률이 12분의 5잖아요. 이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니? 24분의 5잖아. 24분의 5라는 확률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지금 전체 카드가 12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이 몇 개가 나오든지 간에 확률은 12분의 몇으로 나올 거예요. 교집합의 확률은. 근데 A의 확률과 C의 확률을 곱한 게 24분의 5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해볼 가치가 없는 거야. 무조건 독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BC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네 둘이 곱해보면 이거 둘이 곱하면 36분의 5잖아. 36분의 5라는 확률이 나올 수가 없어, 교집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은 독립이 아니고 기억만 독립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는 거는 그냥 이 식 하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독립을 확인하는 거, 독립 아니면 다 종속. 그치?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324번 볼게요. 자, 324번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요거 형진아,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이제 PB를 찾으라고 했어. 뭐라고? A 교비. 근데 A 교비를 어떻게 구하죠? 그죠? 그러니까 PB가 B의 확률을 뭔가 하나 이제 미지수로 잡아. 뭐 X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B의 확률이니까 소문자 B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으면 문제에서 확실하게 말해준 게 A, B는 독립이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자, 우리는 A 교집합 B의 확률을 쓸 수 있단 말이지. 요거를. 그치? 시우나 PA가 2분의 1이고 PB가 B잖아. 그치? 그럼 PA 교집합 B는 뭐예요? 그죠? 둘이 곱한 거죠. 독립이니까. 자, 이렇게 썼어. 그러면 그랬을 때 아까도 했네. A 합집합 B의 확률. 혜원아, 이거는 항상 A 합집합 B의 확률은 항상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지? 여기서 대답 못하면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자, 생각해봐. 합집합의 확률은 항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지? P, PA, 야, 여기다 봐, 그림 봐봐. 이게 A, 이게 B, 이 중간에 겹치는 거 교집합.
어떻게 하면 합집합을 딱 만들 수 있어? 응. 응. 더하기 PB 빼기 그래 그거 얘기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요. 요게 3분의 2라고 말해줬고 PA는 2분의 1이라고 말해줬고 PB는 B라고 잡았고요. 요거는 방금 곱해가지고 2분의 1B라고 잡았잖아 그치? 요렇게 그치? 그냥 B에 대한 간단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요거 풀어버리면 B의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요 단계로 풀면 되고요. 그럼 2분의 1 B고 자 여기 2분의 1 넘겨버리면은 요게 6분의 1이네 되는 거니까 아 그럼 B는 3분의 1이구나. 요것이 그러면 PB가 되겠습니다. 그치? 네, 요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넘겨서 52쪽에서는 332번을 한번 볼게요. 332번. 자, 332번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어느 두 집단에서 두 바이러스 AB의 보균자 수를 조사하여서 나타냈다. 근데 A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뭐 남자 여자 각각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A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총 240명이고 B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총 210명. 그럼 요 표에서 우리가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A 보균자를 택하는 사건과 남자를 택하는 사건이 독립이래. 다시 P A 바이러스 일 확률과 P 남자일 확률이 독립이래.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떠올려야 되냐면 요 확률과 요 확률을 어떻게 한 것이 곱한 것이 뭐하고 똑같다? P A 교집합 남자하고 똑같다 이렇게 떠올려야죠. 그쵸? 근데 P A 이거는 이 표를 보면 딱 찾을 수 있어요. 유나야 P A가 뭘까 이 표에서? 내가 한 명을 딱 골랐는데 그게 A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일 확률? 뭐라고? 확률 몇 분의? 450분의 240 그치? 약분 한번 시키면 45분의 24 맞죠? 요 부분에 요건인 거니까 그러면 남자일 확률은요? 그렇죠. 전체 450명 중에 남자 150명이니까 그러면 45분의 1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네 둘을 곱한 것이 A 바이러스 교집합 남자일 확률인 거니까 이 확률은 뭐라고 써야 돼 유나야? 다시 자 이거 내가 전체 중에 한 명을 탁 뽑았는데 그 한 명이 그냥 A 바이러스에 걸린 남자일 확률 그렇죠. 전체 중에서 X인 게 A 바이러스에 걸린 남자니까 이게 450분의 X하고 같다. 요게 성립해줘야지 이제 얘와 얘가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약분을 좀 시켜주면은 요게 지금 얼마죠? 15분의 8이고요. 요거는 3분의 1이죠. 그럼 이게 45분의 8이잖아. 그지? 45분의 8. 그러면 45분의 8이 450분의 x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x는 몇인 거야? 80. 그치? 80.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독립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고요. 예. 네. 무엇을? x를 150-x면은 바이러스 B 걸린 남자 이거 아닌가? 맞지? 지금은 요 X가 A 바이러스에 걸린 남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게 딱 올라가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로 가서요. 53페이지는 이제 다 독립시행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독립시행이라는 것만 파악하면은 그 다음에는 쭉쭉쭉 풀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랑 섞여 있을 때 다른 유형들이랑 막 섞여 있다가 중간에 이제 이런 문제 뭐 이런 거 335번 같이 이런 걸 딱 만났을 때 아 이게 독립시행이네 이거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치? 그럼 335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 뭐야 몇 번 도전? 5번 도전 5번 도전 했는데
한 번 이상 맞힐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뭐 5번 중에 한 번 성공할 확률, 2번 성공할 확률, 땡땡땡 5번 성공할 확률까지 다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 여사건 반대로 생각해야지.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표적을 한 번 이상 맞힐 확률의 반대니까, 자 반대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쵸. 5번 모두 실패할 확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5번 모두 실패할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독립식으로 어떻게 써야 돼 그럼? OC 0, 그치? OC 0에 맞힐 확률이 3분의 1인데 한 번도 못 맞췄으니까 3분의 1의 0제곱이고 못 맞힐 확률이 3분의 2인데 요거의 몇 제곱? 요거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를 계산해서 어떻게 해주면 1에서 빼주면 답이 되는 거죠. 그치? 문제를 읽고 이것이 독립시행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답 뭘까 얘들아? 5번이죠? 그쵸? 계산해보면 5번 나와요. 5번 이렇게 푸는 거고, 자,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340번 한번 풀어봅시다. 340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해봅시다. 340번 요거 이제 그 뭐 경기 스코어에 관련된 문제죠. 자,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어디까지 좀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 세 번째 경기까지 우승할 팀이 2대1로 앞서는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그래야지 네 번째 경기에서 그 팀이 한 번 더 이기면 우승이 확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이렇게 했을 때 먼저 3경기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 A가 우승을 한다,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면 1, 2, 3경기 요 세 경기 통틀어 가지고 A팀과 B팀의 스코어가 2대1 스코어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경기에서 A팀이 우승하면 전체적으로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앞에 1, 2, 3경기에 대해서 우리는 독립시행으로 계산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경기 중에 A가 2경기 이기고 1경기 진 거니까 이걸 우리는 3번 도전에 2번 성공. 자, A, B가 서로를 이길 확률은 똑같다 그랬으니까 반반이잖아. 그치?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요거 2번, A가 질 확률 2분의 1 요거 1번 요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네 번째 경기에서 이제 A가 이겨줘야지 게임이 끝나는 거죠. 여기서 B가 이겨버리면 이제 2대2가 돼서 이제 5경기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A가 꼭 이겨줘야 되기 때문에 A가 이길 확률인 2분의 1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A가 우승할 확률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우승팀이 결정되면 되는 거야. 그게 A여도 되고 B여도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B가 우승하는 경우도 어때요? 이거랑 똑같지, 식이. 그치? A, B 역할만 바꾸는 거니까. A, B가 서로를 이길 확률이 반반으로 똑같기 때문에 계산식이 이거랑 완전히 동일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얘랑 똑같은 식이 하나가 더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을 더해서 답으로 쓸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 그냥 날리면 되겠죠? 요것만 계산하면 답이겠네. 그지? 그래서 3C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요거만 계산해주면 답이고요. 그게 8분의 3이죠.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지? 독립시행이 필요한 상황에 독립시행을 갖다가 쓸 줄 알면 된다. 그래서 숙제는 53까지고, 자, 아까 좀 늦게 온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토요일까지 우리 45쪽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요. 거기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은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보강에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날 좀 빨리 가고 싶어 그러면 밀리지 말고 45까지는 적어도 마무리를 다 해서 오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도 내려가면 시험지 있어요. 혜원아 시험지 풀어. 알았지? 봤어. 잘했어. 시험지 꼭 풀자 내려가서.